한국 글로벌 학교가 있죠. 자, 여기가 KGS 글로벌 스쿨이에요. 한번 입시 설명이 한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글로벌 스쿨이에요. 네? 한국국제학교 하노이 대학 입시 선배만 서포트스 간담회 코리아 글로벌 스쿨입니다. 입학 상담실. 자, 5층입니다. 5층. 이제 참석자들 있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예. 자, 이제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인의 장문수 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저희에게 좀 의견사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여기가 꽉 찼고 올해도 정말 귀한 자리를 한국인분들께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갑자기 바뀐다 그러면 갑자기 줄진 않겠으나 지금 그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지침을 내렸냐면 그게 사실은 저기거든요. 수도권 대학 집중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학력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 쪽의 대학들이 되게 다 미달이잖아요. 그런 학교가 되게 많고 심지어는 경북대나 부산대 같은 명문대들도 지금 인원을 못 채울 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지방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전부 정원의 입학자들을 쓸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들면서 수도권 쪽 전체적인 정원을 줄임으로써 지방까지 확산되는 효과를 노리려고 지금 그게 아마 예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문경에서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지금 3년 차는 2%에서 1.5%로 줄고 12년 차는 2%로 그냥 정원을 지금은 바꿔갔잖아요. 5%까지도 심지어 뽑았는데 정원 감축 계획을 내라고 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을 해라. 그리고 대학 정원을 따질 때 대학 입학한 학생 수를 따질 때 옛날에는 정원 내 입학자만 따졌는데 정원의 입학자도 더해서 그만큼 교수 충원을 하라는 얘기가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교수를 더 충원해야 되는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인원이 감축이 될 수 있다. 2024가 될지 25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큰 유탄은 12년 차가 맞을 거고 그 다음에 3년 차로 이렇게 점점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될지 아니면 현행대로 나갈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5월이나 6월달, 7월달쯤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조금 특히 내년이나 내후년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님께서 대학을 보내는 부모님께서는 조금 뭐랄까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계획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입시 요강이 나오면 조금 제가 한 얘기 중에 좀 바뀌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행 입시나 현행대로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현재 입시, 작년 입시를 보면은 서류 쪽에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성균관대학교 빼놓고는 모든 서류학교들이 전부 다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서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하거든요, 저희가. 근데 그 6개 학교 중에 연고, 서성, 한중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6개 학교 중에 성균관대 빼놓고 모든 학교가 전부 다 일제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어요. 예, 한양대하고 서강대는 11대 1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연대도 6.53대 1, 그 연대에서는 굉장히 높은 그 경쟁률입니다. 성대도 준 이유는 성대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준 게 아니고요. 한양대가 원래 수학하고 국어시험을 봤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부터 서류를 돌면서 한양대하고 성균관대는 왜 이렇게 좀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상대성이 있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양대 인원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성대 인원이 상대적으로 좀 축소된 것뿐이지 전체적으로는 서류 인원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입시가 전체적인 특례 입시가 그래서 좀 양극화로 가고 있다. 서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몰리고 있고 지필부터는 조금 좀 옛날보다는 조금 더 속된 말로 널널해졌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작년에
그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IB 대란이 일어났어요. IB가 평소에 40점 이상을 만든 애들이 9.7% 정도였어요. 매년 9% 많아요. 작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20%가 40점이었어요. 그리고 웬만한 애들은 다 40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만점을 맞고도 의예과를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작년에. 그리고 많은 애들이 굉장히 좋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떨어진 친구들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학을 간 친구들이 있죠. 이 하노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학교는 한국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보다 그리고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한국학교에서 대학을 들어가는 숫자를 보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반면에 국제학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내신이라는 게 인정을 받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인원수가 적죠. 표본 인원수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학교처럼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 한국에 있는 그 입시처에 있는 분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뭐 어느 학교 그러면 모르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어느 학교가 하노이에서는 더 크고 어느 학교가 뭐 여태까지 많은 성적을 올렸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학교는 어떤 느낌이 저는 드냐면 어떨 때는 어떤 학교가 되게 많이 연대나 고대 같은 데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학교의 어떤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개인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학교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신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AT나 IB 같은 공인 성적이에요. 근데 이제 어려움이 아까 닥친 게 바로 그런 어려움이에요. 작년에 IB가 굉장히 많이 실패를 했다. 성적을 갖다가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실패를 하고 20%가 넘는 애가 40점을 넘었기 때문에 많은 재수생이 나오고 그러면서 점수가 좀 인플레가 일어났죠. 그래서 예전에는 SAT 1400점에 뭐 한 38점 이상이면 그래도 중대 이상 우리가 집어넣는다고 봤거든요. 지금도 뭐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서울에서는 어느 정도 보고 있냐면 조금 좋은 학교에 그래도 연고 서성한 정도의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IB 42점, 네, 42점 이상에 그 다음에 SAT는 어떤 분은 1460점, 어떤 분은 1500점 이상 다 보고 있어요. 네. SAT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예전에는 IB를 딴 애들은 SAT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B 자체가 학력 인플레가 오면서 그걸 갖다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또 SAT를 또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점점 고스펙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합격한다는 보장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고 서류를 보내려면 사실은 IB 점수나 AP 점수도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 그 공인 성적에서 고득점을 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조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뭔가 플러스에서 우리 애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뭔가 안전장치를 펼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모든 부모님들이 욕심이 있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부모님들한테 막 냉정하게 이럴 때 얘기하면서 어머님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시고 뭐 면접으로 돌리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희 아들, 딸도 다 여기서 대학을 갔거든요. 네, 저희가 들어와가지고 애들을 여기서 계속 한국학교에서 키워가지고 둘 다 대학을 가서 이미 큰 애는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아들, 딸이 되니까 제가 냉정해지질 않더라고요. 더 굉장히 많이 바라게 되고 뭔가 하나라도 더 시키려고 제가 노력을 했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외대하고 이대가 올해부터 저 서류를 바뀌었죠. 이과한테는 큰 변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외대는 이과이들이 많이 바라고 지원하는 대학이 거의 아니었고 저희 하노이에서도 거의 외대 공대를 가는 애들은 거의 손에 꼽아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과는 그렇고 이화여대가 조금 바뀌었지만 역시 이과생들은 주로 남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과생들한테 큰 변화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과생 같은 경우는 변화가 생겼죠. 예, 외대가 한 50명 정도 되는 인원인데 그 인원이 서류가 또 생겼고 그 다음에 이대가 또 생겼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바라봐야 하는가. 자, 이제 인원이 늘었으니까 조금 널널해지지 않았을까 서류가.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는 만큼 또 사람들이 용기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또 지원이 쇄도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상태에서는 이 지금 고3 부모님들도 그렇고 고2 부모님들도 그런데 딱 이런 애들은 편해요. 뭐 굉장히 공부를 내신을 잘하거나 아니면 그 내가 갖고 있는 스펙이 뛰어나서 나는 올 서류를 보겠다. 이런 애들은 굉장히 편하죠. 그 다음에 차라리 내신 같은 거 완전히 처음부터 완전히 망해가지고 나는 그냥 지필로 올인하겠다. 이러면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한데 문제는 그런 애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올 서류만 하겠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애들은 한국학교 기준으로 한 반에서 전교에서는 5등 정도. 벌써 6등부터 한 14등 사이는요. 들어가긴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놔두면 또 떨어질 것 같고 어떤 날은 다 붙을 것 같아가지고 막 용기가 100배하고 어떤 날은 풀이 확 죽어가지고 갑자기 애를 보면은 눈물만 나고 뭐 이런 경우가 막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할 게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내신 챙겨야죠. 그 다음에 지필 따로 공부하죠. 예, 국제학교 같은 애들은 뭐 SAT나 AP 같은 것도 따로 AP는 뭐 요즘 마음대로 시험 볼 수도 없게 바뀌었지만 SAT나 뭐 A레벨이나 이렇게 다른 기타 과목을 또 공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뭐 토플 공부시키죠. 막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할 일은 너무너무 많이 늘고 있고 그런데 그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점점 확실한 게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예, 확실한 게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성적대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학교 기준으로 내신이 5등 그럼 6등부터는 한두 개 정도는 지필을 섞을 수밖에 없을 수 있고 아니면은 그거 아니면 좀 밑으로 내려야 돼요. 국민대나 아니면 저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까지 내려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오게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예,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준을 한국학교 기준으로 그러니까 5등 이 밖에는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마음 딱 먹고 다른 데 보지 않으면서 내가 서류에 올인할 수 있는 성적대지 뭐 그게. 예, 그 다음에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확실한 스펙이 하나 갖고 있다든가 이러면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죠. 밀어볼만 한데 사실은 그런 애들이 많지는 않아요.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상위권 애들이 서류와 지필이 걸쳐져 있는, 예, 어정쩡하게 걸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필만 올인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행인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지필이 밑으로 갈수록 경쟁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붙어요. 하면 붙어요. 어느 학교인가 인서울을 하면 붙어요. 단지 어느 학교냐가 문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조금 더 올릴 수 있느냐가 문제지 붙는 건 큰 걱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애들한테 공부가 너무 안 된다고 포기하려고 하는 애들한테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버티면 이긴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전체적인 상황이 혼란스럽죠.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이 냉정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네. 만약에 너무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지금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원에 간단 말이에요. 저도 학원에 있지만 학원 선생님이 광명을 던져줄 때가 있어요. 네, 얘기 막 하면서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할 수 있다. 1년 반에 못할 거 없다. 요것만 딱 따시면 여태까지 뭐 내신이 이렇게 안 좋았지만 사실 그거 극복할 수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극복할 수 있는 애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환한 빛이 딱 꺼지고 나면 완전히 검은 질 같은 어둠이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확실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6지필이냐 아니면 6서류냐 아니면 지필과 서류를 겸할 것이냐 이걸 확실히 따지고 전체적으로 일단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내고 싶은 학교를 보내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가야 돼요. 예, 지금 현재 대학의 전체적인 모습이 어머님들과 제가 학교 다닐 때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애들도 달라지고요. 학교도 많이 달라졌고 학교 간의 격차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지금 저희는 여기 있는 부모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스카이, 그 다음에 큰 강물이 흐르고 사성안, 또 큰 강물이 흐르고 중기영예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연대에 들어간 학생과 서울에서 한양대 들어간 학생은 수능 불과 한두 문제 차이죠. 이게 무슨 큰 차이겠냐고요.
그리고 수시를 예를 들면은 서로 걔네들끼리 별로 무시하지 않아요. 왜냐면 보세요. 수시 6개 집어넣잖아요. 걔들이 어디 집어넣겠어요? 잘하는 애들이. 그냥 순서대로 넣었을 거 아니에요. 설령고, 서성, 한. 그러면 이 중에 과를 잘 집어넣고 그때 운이 좋은 애들은 서울대 가는 거고, 조금 운이 나쁘고 약간 과에서 갑자기 과가 경쟁률이 몰리고 그래가지고 힘들었던 애들은 한양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걸 애들이 스스로 몸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대부터 한양대까지의 차이가 옛날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있었을 때 그 커다란 차이와는 상당히 좁혀져 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게 일단 우선이지만 제가 애들 대학을 보내보니까 더 속상한 건 뭐냐면 애들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그냥 시급하게 애들을 집 들여보내고 나서 한숨 탁 돌렸거든요. 근데 이제 또 금방 다가오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애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못한다. 공부하기 싫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애들은 졸업을 좋은 대학 보내긴 했는데 졸업하고 취업이 어떻게 될까? 얘가 또 이런 거를 또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또 두려움이나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단 욕심을 버리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욕심을 버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러니까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단 거기 나만 빼고죠. 나는 그러지 않는데 다른 부모님들 왜 이렇게 욕심을 내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서류와 지필은 그런 식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큰 그림은 그렇게 그리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상황을 지금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그 서류하고 지필을 준비하실 때 일단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를 토플을 시켜야 되나? 그죠? 예, SAT를 어디까지 시켜야 되나? 그 다음에 우리 애가 토플이 100 몇 점 나왔는데 이걸 계속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한 가지씩 얘기 드리면 SAT는 지금 미국에서 거의 지금 약간 저물고 있어요. 몇몇 유명 대학들이나 몇몇 유명한 그 아이비리그의 대학 중에 한두 대학들은 SAT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벌써 미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SAT가 그나마 그래도 아직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인데 점점 점수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가 2학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SAT를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경우는 뭘 보면 아니에요. 영어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수학입니다. 수학. 네, 그러니까 SAT 고득점을 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학이 만점이 나오거나 한 문제 정도, 마이너스 25점 정도 그렇게 나와야 한국 애들은 1000점이 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어를 보지 말고 수학 점수를 보시면 돼요. 만약에 수학이 우리 애가 너무 약하다 그러면 영어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영어는 만점 받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수학 점수가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1400점 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SAT를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수학 점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예, 근데 보통은 제가 SAT를 제가 3년 전까지 계속 했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했던 애가 이제 12년 차 애 중에 서울대 간 애가 하나 있었어요. 걔가 마지막이었는데 그 SAT를 가르치다 보면 이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경향이 있냐면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셔가지고 얘가 SAT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그 부모님 걔를 갖다가 테스트를 해보고 가르쳐보면 도저히 SAT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SAT를 보내면 영어 자체에 흥미를 잃어버리고요. 벽을 되게 높게 느껴요, 애들이. 그러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거죠. 시간도 낭비하고 돈도 낭비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SAT를 뭐 많이 지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SAT는 양날의 검이거든요. 조심스럽게 다루셔야 돼요. 막 그냥 우리 애가 남들이 다 다닌다 그러면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도 빨리 보내서 하루라도 빨리 시켜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힘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플 같은 경우는 중요성이 점점 줄고 있어요. 한국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토플을 되게 많이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전반적인 입시 경향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영어나 토플의 중요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플 단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토플은 다른 것들이 다 완전히 갖췄을 때 플러스 알파로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에요. 대학에서도 토플을 심각하게 보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막 그랬거든요. 토플 몇 점 이상 아니면 지원 불가, 연대 같은 이런 그런 거 다 없어졌죠. 네, 심지어는 토플 점수 안 받는 학교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토플은 중요성은 줄어들었다. 따라서 토플을 공부하실 분들은 다른 것들이 어느 정도 레벨에 올랐고 단계가 됐어 토플이 필요할 때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토플이 또 하나 플러스 되는 건 있거든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토플을 공부시키면서 영어 성적을 늘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걔가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을 때, 아무것도 영어 실력이 갖추지 않은 초보 상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토플을 다루게 되면 아마 그런 경험하신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1년 반 동안 보냈는데 시험 한 번 못 쳤다. 네, 그런 경험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가 그런 케이스에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스펙을 준비할 때도 현명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자율학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은 2023년 이후에는 아마 완전히 없어지게 될 거예요. 일단 올해 추천서가 없어졌죠. 선생님들 추천서를 받는 학교가 2군데밖에 없고 다 없어졌어요. 자기소개서 고대 안 받아요 올해. 내년에는 아마 자기소개서를 안 받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예,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 평가 안 해요. 예, 자율동아리 내가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활동했어. 이거 평가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교내에서 인정한, 그러니까 개인적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수도 상당히 줄고 점수도 상당히 줄어요. 그죠? 예, 그렇게 점점 다 없어져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예, 뭘 가지고 있냐? 내신 가지고 점수 가지고 붙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왜 작년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제가 누구라고 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말씀을 못 드리는데 큰 사건이 있으면서 사회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공정하게 뭔가 이렇게 좀 입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개량화되지 않는 것들은 막 줄이고 없애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24년 입시부터는 이미 결정이 됐다시피 많은 것들이 없어져요. 많은 것들이 없어지고 일단 내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진로, 자기가 이제 진로에 관해서 쓴 것도 뭐 700자에서 500자로 줄어들고 이러면서 그것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러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개량화되는 뭐에 점수밖에 없다.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2학년, 1학년 부모님들은 1학년 때부터 점수 관리를 잘 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특히 한국학교는 내신이 우선이고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일단 1학년 때부터 빨리 예를 들어서 내가 스펙을 딸 수 있는 것들을 좀 알아보셔가지고 하나씩 해나가시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바꿔야 돼요. 바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경우가 되게 많으냐면 저희 학원이 이제 7월달에 개강해가지고 7월달에 끝나거든요. 1년이. 어느 때 가장 많은 학생이 전화가 제일 많이 오냐면 3월달에 제일 많이 오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해봤다가 예를 들어서 마지막 끈까지 사라진 거야. 마지막 SAT 점수가 났는데 안 돼. 그러면 이제 지필 그때 하겠다고 전화를 하시는데 지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한국학교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죠. 한국학교는 수학하고 국어가 조금 어느 정도 괜찮아. 영어만 공부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제학교 어머님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죠. 영어는 그래도 계속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했으니까 근데 국어하고 수학이 참 큰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국제학교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아는데 국제학교 애들이 생각보다 영어를 잘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말은 잘하죠. 근데 그게 점수로 연결되는 거는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배운 것들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험 보는 거는 한국식 영어 시험이에요. 한국식 문법, 한국식 어휘, 한국식 독해란 말이에요. 애들이 그런 거 가지고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가가지고 모의고사 학원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점수가 한국 학교 애들에 비해서 상당히 뒤지는 걸로 나와요. 되게 당황스럽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영어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 일단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국제학교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보면 굉장히 잘하는 애들,
개인기가 뛰어난 애들이죠. 이미 막 스펙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한 2, 3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오히려 영어를 배우는 게 독이 돼가지고 내가 학력을 올려야 될 중3, 고1 시절에 영어를 배우면서 제대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학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게 두 부류로 다 갈리거든요. 그래서 국제학교 애들도 영어는 일찍 시작해야 됩니다. 뭐 수학이나 국어만큼 만약에 지필을 결심을 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적응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한국 학교 애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나갈 때 어떤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냐면 부모님들이 초반에는 수학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세요. 기울이시다가 수학이 안 되면 문과로 돌리시거든요. 되게 문과로 온 친구들 보면 이유는 문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수학이 안 돼서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문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영어부터 시작하고 1년에서 6개월, 7개월 남았을 때 국어를 시작하시는데 생각보다 국어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문법이나 고전 같은 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애들이 단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는 아주 되게 쉬운 단어 같은 것들도 애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약에 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1학기에서 2학년 1학기까지가 딱 마지노거든요. 이제 1학년 1학기에서 2학기 넘어갈 때는 결심을 해야 돼요. 얘를 서류를 그냥 밀 것이냐, 아니면 서류하고 지필을 병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육지필로 그냥 갈 거냐. 제가 면접 학교까지는 내려간 애들이 요즘 거의 없기 때문에 그 3개로 나눠지는데 그것들이 2학년 1학기가 끝나면 거의 많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1학년 때 좀 성적이 나빠도 3학년으로 이렇게 상승시키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이렇게 적용시키는 비율이 달랐거든요.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냥 100%, 100이에요. 똑같아요. 고1, 고2, 고3이. 그러니까 고1과 2학년 1학기 때 전반적인 성적대가 좀 낮아졌다고 생각이 들고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는 모종의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입시가 좀 냉정하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플러스 알파로 뭔가 보충할 수 있는 뭔가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지필을 듣게 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플러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무슨 스펙 같은 거를 더 쌓든지 다른 것들을 결심을 하셔가지고 또 플러스 알파를 시키셔야 된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상당히 걱정이 되시겠지만 보통은 유튜브 같은데 이제 이거 찾아보면은 상당히 겁을 많이 줘요.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 정도 아니면 안 되고 뭐 얘기하지만 입시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뭐 굉장히 높은 애들만 뭐 연고대 가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사유로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애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그것이 입시를 들어갈 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냥 맹목적인 믿음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잘 되겠지. 아니면은 오늘 만난 뭐 누구누구 엄마가 나에게 희망을 줬어. 이런 것들은 별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거는 그냥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에요. 그래서 냉정하게 결심을 하시고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냉정하게 우리 애를 판단해서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선택해라. 서류냐, 서류 지필이냐, 지필이냐.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우리 애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이냐를 선택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지필을 가는 애가 필요 없이 토플 들을 필요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토플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왕 시작한 건데 끝을 봐야죠. 근데 끝을 볼 필요가 없으세요. 굳이 그런 거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빼고 냉정하고 효율적으로 쳐낼 건 다 쳐내셔야 돼요. 쳐낼 거 쳐내고 우리 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육지필을 한다. 필요한 게 뭐냐. 지필하고 이걸 한다. 필요한 게 뭐냐. 그 다음에 우리 애가 뭐뭐를 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 그런데 해보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아. 되는 거에 집중 투자를 하셔야죠. 선택과 집중. 그렇게 하셔가지고 3개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입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애 선택은 2학년 1학기가 끝날 때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좀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B안을 반드시 마련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1년을 공부했는데 만약에 1년을 공부해서 조금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과연 그럼 우리 애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애가 1년 동안 토플 공부를 했는데 토플 실패를 하고 뭐 SAT 실패를 했어. 그 다음에 우리 애를 어떻게 할 거냐. 막 고3 때까지 계속 밀어붙일 거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B안도 마련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좀 현명하실 필요가 있다. 욕심을 버리고 냉정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입시요강이 5월달에 나오면 보다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아니면은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은 일단 여기 선배님들 오셨으니까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그분들이 같이 아픔을 먼저 겪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 아니면 뭔가 상담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저희는 그냥 꼭 저기 안 하셔도 되거든요. 등록 안 하셔도 오셔가지고 저희하고 실장한테 전화 걸어서 상담 날짜를 받으면 필요한 것들은 이제 어머님들이 모여서 오시면 제가 상담을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거는 구체적으로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